체격이 많이 급변하면서 이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내 아이한테도 계속 뚱뚱한 엄마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냥 부끄러운 엄마가 좀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외면적인 것 때문에 자꾸 숨어 있어야 되니까 조금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아이의 울음소리. 스물여덟 배 젊은 엄마 권소희 씨는 매일 육아와의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이게 뭐야, 방이? 우와, 어떻게 치워, 엄마? 어떻게 치우지? 야. 앞서사 또 사고를 치고 말았네요. 방에까지 좀 어떡해. 이렇게 어지럽게 어떡해. 끝이 보이지 않는 육아와의 싸움. 언제부턴가 소희 씨에게 육아란 너무나 버거운 일이 됐습니다. 머리가 너무 이렇게 숙이고 이제 애기랑 같이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게 체중을 같이 당겨야 되니까 허리가 무릎이랑 많이 당기더라고요. 내려놓고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안일. 그런데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그녀. 허리에서 시작된 관절염이 빠르게 악화되더니 최근에는 발목과 손목에까지 통증이 생겨 고통스럽습니다. 출산하고 이제 살이 급변하면서 이제 갑자기 안 좋아지더라고요, 관절들이. 그 당시에가 25, 6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보통 살이 이제 원인이 돼서 이제 통증이 이제 관절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비만 때문에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을 앓게 됐다는 소희 씨. 한눈에 보기에도 많은 살로 뒤덮인 그녀는 다이어트 의욕마저 상실하면서 체중 100kg을 훌쩍 초과했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고도 비만. 그녀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살이 찐 걸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소아 비만이 된 게 이제 할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를 많이 먹다 보니까 나트륨 수치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살이 많이 찌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편의점 음식이나 분식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배달 음식 위주로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당시 한 90kg 가까이는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소아 비만으로 날씬한 적이 없었다는 그녀는 비만으로 혈압이 180까지 오르며 쓰러진 적도 있었는데요. 독하게 마음을 먹고 63kg까지 체중을 감량한 적도 있지만 출산 후 다시 요요가 찾아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체중이 증가해 초고도 비만이 됐습니다. 출산하면 이제 산전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 산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먹는 걸로 계속 풀고 야식이랑 편의점 음식을 계속 사다 놓고 냉장고에 쌓아두고 계속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었었고요. 기본 한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인분, 4인분 정도는 혼자 먹었던 것 같고요. 라면을 보통 5개에서 6개 정도 삶아 먹고, 입이 심심하면 이제 간식, 빵 같은 거나 떡 혼자 이렇게 먹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온몸 구석구석 병들로 아픈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몸의 통증을 약으로 근근히 버티는 상황. 2년 전부터는 원인 모를 피부질환까지 온몸에 다발적으로 생겨나면서 자존감도 떨어졌습니다. 체격이 많이 급변하면서 이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내 아이한테도 계속 뚱뚱한 엄마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냥 부끄러운 엄마가 좀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외면적인 것 때문에 자꾸 숨어 있어야 되니까 조금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평생을 올감했던 비만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새 삶을 살고 싶은 소희 씨.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고도 비만으로 살아온 그녀.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고 나날이 병들만 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소유 씨는 그 피하 지방, 내장 지방이 상당히 많고 간에 지방 침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간이 상당히 심한 거죠. 그녀의 간은 지방 과다로 중증도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체질량 지수와 복부둘레도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건 염증의 지표로 활용되는 활성산소 수치입니다. 환자분이 앓고 있는 관절염, 위염, 피부염 그리고 비만까지 사실은 전부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내 몸에 만성염증 반응이 반복되면 염증 때문에 비만을 포함한 합병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면서 체지방도 줄이고 혈압도 낮추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독한 비만에 얽혀있던 비밀은 바로 만성염증에 있었습니다. 우선은 조금 식생활 습관을 조금 잡고 그리고 일단은 식이요법을 먼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운동은 아이들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보내고 나서 규칙적인 생활이 될 때부터 운동을 조금 차근차근히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녀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만성염증을 관리해야 할 때죠. 만성염증은 우리가 쉽게 장대비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침투를 하게 되면은 감염 부위에 일시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걸 급성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만성염증은 가랑비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서서히 우리 몸에 영향을 줌으로써 증상 없이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급성염증과 달리 비만,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만성염증은 별다른 증상 없이 오랜 시간 몸속에 쌓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관을 타고 전신에 퍼진 만성염증은 비만,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부터 관절염, 천식 등의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암까지 발생시키는데요. 만성염증이 암 발병률과 사망 위험에도 높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신 건강을 위해서는 만성염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성염증은 질환으로 발병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미묘하고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이유 없는 통증, 만성적인 피로감과 불쾌감, 또 근육 통증이나 권태감이 있다면 혹시 내가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치명적인 질환들의 불씨가 되는 만성염증,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등장부터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들. 체중 감량이 절실하다는 3명의 중년 여성들이 닥터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살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할 거예요. 건강을 되찾아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염증과 살 모두 보내버리겠습니다. 지긋지긋한 살과의 전쟁. 이번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도와드릴 닥터하우스 건강주치 원재범입니다. 지금 가장 고민인 부위를 한번 꼬집어 보시겠어요? 여기요. 복부. 사실은 많은 질병이 이 두둑한 복부, 살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과, 배. 사과고, 이걸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먹는 건가요? 비만 체형을 사과하고 배로 두 가지로 이제 나눴는데요. 사과형 뱃살의 경우에는 뱃살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내장 지방이 과다한 사과형 뱃살, 피하 지방이 과다한 서양 배형 뱃살로 나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이 내장 지방형인지 피하 지방형인지 나의 뱃살 상태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요. 네. 바로 양말 신기 테스트입니다. 사과형 복부 비만의 경우 허리를 굽히기 어렵고 유연성이 떨어져 중심을 잃기 쉬운데요.
과연 세 사람의 뱃살 유형은 어떨까요? 버들고 안 되네. 양말 시기 테스트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생각 같아서는 제가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보니까는 힘드네요. 무엇보다 내장 지방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염증 때문인데요. 내장 지방이 있으면 지방 세포에서 다양한 염증 물질이 나오면서 온몸에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온몸에 염증이 활성화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살이 찌게 되거든요. 살이 찌면 또 염증이 더 심해지고 염증이 심해지면 더 살이 찌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염증과 그런 내장 비만, 그런 굴레에 갇히게 되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에서도 내장 비만뿐만 아니고 이런 만성 염증이 심하게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만은 만성염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체험단의 비만 정도와 염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세 사람 모두 과비만 상태, 심장질환의 위험 인자인 중성지방 농도도 심각한 상황. 게다가 활성산소 수치도 정상을 훌쩍 초과했습니다. 두 분의 경우에는 중성지방이 500을 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네. 중성 수치를 보였고요. 이렇게 중성지방이 500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췌장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활성산소 수치가 높게 되면 몸에 이제 염증이 많고 면역 체계가 이제 깨졌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나 만성 질환, 심지어는 암 위험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여러분들도 이제 크고 작은 염증성 질환들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염증성 질환들 때문에 어떤 점이 불편하셨고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는지 한 분씩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기를 낳고 이렇게 비만이 됐어요.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협착증이 있고 영주성 식도염이 있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좀 복용하고 있는데 무릎도 안 좋고요. 허리도 안 좋고. 그리고 배에 살이 많이 쪄갖고 내장지방도 너무 많고. 염으로 끝나는 염증 관련된 질환들을 되게 많이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뭐 발목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광염도 왔었고 위염은 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뭐 너무 속이 세서 병원 갔더니 십이지장 궤양까지 진단을 받아서 제가 약을 복용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청 저는 몇 년 사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이런 크고 작은 질환들은 염증 때문에 발생한 게 맞습니다. 염증은 노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여러 병에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도대체 염증이 이러한 질환들을 부르는 이유가 뭔지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환 뇌 쪽인데요. 네, 치매 및 건망증입니다. 금방 이렇게 했던 단어를 잊어버리고 뭐를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요즘 근래 와서 심한 것 같아서. 건망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핸드폰 책상에 올려놓고서 차에 가서 핸드폰을 안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네네네. 실제로 40, 50대부터 만성염증이 있으면 20년 뒤에 치매에 걸릴 위험도가 3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바로 만성염증이 뇌신경 세포의 재생을 방해하거나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눈에 띄게 작아지면서 기억력 저하와 치매의 가능성을 올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만성염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질환인데요.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입니다. 저는 당뇨가 오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걸으면은
아픈 증세가 있는데요. 네, 단결을 이제 앓은 지 5년 그 정도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만성염증은 이렇게 대사성 질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성염증으로 체내에 염증성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뇨병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고 당뇨병 합병증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질환인데요. 골다공증과 뼈질환, 관절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에 네. 손가락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갔더니 손가락을 연결하는 관 쪽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수술을 여기 손바닥 있는 쪽을 수술을 받게 됐어요. 염증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뼈와 관절 질환인데요.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늘어나고 이제 뼈를 이제 생성하는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는 감소를 하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암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만성염증에 노출이 되면 세포가 손상이 되고 유전자가 변형이 되면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암은 만성염증에서 시작된다라는 말도 있는 만큼 전신 건강을 위해서는 염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암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바짝 정신 차리고 염증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잘하셔요. 그래서 사실 만성염증이란 거는 눈에 이제 보이지는 않아서 때때로는 이제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염증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해내기가 힘든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러한 만성염증의 시그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만성염증이 보내는 위험 신호. 첫 번째는 멍인데요. 혈관벽이 염증으로 약해지면 몸 곳곳에 검붉은 멍들이 다발적으로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설태인데요. 설태가 심하다는 것은 몸속에 염증이 많다는 걸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톱이 쉽게 부서지거나 갈라진다면 염증으로 인한 영양 결핍을 의심해야 합니다. 만성염증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여기 계신 이상희 씨의 일상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여름만 되면 더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상희 씨.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온몸으로 더위를 견디는데요. 에어컨 바람을 쐬면 차 안에 좀 이렇게 밀폐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채기가 계속 비염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발밑으로만 살짝 껐다 켰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약을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 비염은 무려 15년째 상희 씨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코가 다 헐겠어요. 재채기 하도 하니까 가슴도 아프고 코도 계속 푸니까 코 여기 밑에가 다 헐고 너무 진짜 비염이 이게 한번 재채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줄을 못 하겠더라고요. 상희 씨를 힘들게 하는 건 비염뿐만이 아닙니다. 바쁘셨죠? 15년 경력의 프로 보험 설계사인 상희 씨. 그러나 요즘 들어 자꾸만 집중력이 흐려진다는데요. 손이 자꾸 아파서 잠깐만요. 네네. 고생하셨어요. 말씀드리라고. 네, 감사합니다. 또 한번 찾아뵐게요. 네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서둘러 상담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그녀가 뭔가를 다급히 찾는데요. 손목에 파스를 붙이는 상희 씨.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체중이 한 70kg 이상 나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막 아프기 시작하면서 발은 족저근막염 때문에 그다음에 손은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파스를 계속 바르거나 붙이거나 하고 있죠. 사실 상희 씨의 몸은 성한 곳이 없는데요. 전신을 뒤덮은 염증성 질환, 만성염증이라는 게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당사자는 죽을 맛입니다.
지금 제가 몸에 염증이 많다 보니까 염증 발생될 때마다 먹는 약이고 아플 때마다 이걸 먹어야지 안 그러면은 통증이 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들고 다니면서 좀 아프다 싶을 때는 먹는 편이에요. 계속. 한때는 잔병 치레 없이 건강했던 그녀였는데요. 늦둥이를 출산한 후 급격히 불어난 살이 만성염증의 스위치가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어리죠. 이제 9살이 됐고 이제 아이도 하나밖에 없는데 눈물 날 것 같아서 괜찮아. 그 아이가 엄마가 안 아픈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몇 년 동안 너무 여기저기가 아파가지고 아이한테 맨날 열나는 모습이나 병원 가는 모습이나 입원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좀 미안하죠, 많이.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결심한 상희 씨. 그러나 한평생 지녀온 식습관을 바꾸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반찬으로는 덜렁, 고추장에 오이, 가공육이 전부인 그녀의 식단. 저는 반찬 가짓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밥을 좋아해요.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오이하고 고추장만 있어도 그냥 밥 한 그릇은 뚝딱 합니다. 불규칙한 일정 때문에 짧고 급하게 식사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집밥은 사치. 빠르게 조리되는 햄이 365일 그녀의 단골 반찬입니다. 이런 스팸이나 소시지, 베이컨 같은 이제 가공육들은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안 드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고추장을 드시고 계신데 고추장은 이제 건강식품이라고는 알고는 계신데 의외로 설탕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고추장은 염증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차일피일 미뤄온 다이어트.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운동도 꺼려진답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를 하시자마자 소파에 누우셔가지고 또 다른 걸 또 드시고 계시네요. 움직임이 없는 부동 자세로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염증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요. 동맥경화부터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답답하고 울적한 마음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상희 씨.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 몸을 지배하고 있는 염증들을 다 없애서 아이 낳기 전에 60대, 65대의 그 몸무게로 돌아가고 건강해져서 아이랑 같이 사는 게 제 지금 목표라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희 씨의 일상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도 햄 종류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네. 자주 먹고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공감이 가고 식사 후에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갖고 네. 주로 이렇게 과자 같은 걸 자주 먹어요. 느낀 점이 많네요. 무엇이 만성염증을 만드는 걸까 고민해보면 해결책도 보이거든요. 만성염증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을 찾고 식습관을 조절하고 각자 이제 좋아하시는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낸다면 이런 만성염증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하우스에서 준비한 특단의 솔루션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중년의 다이어트와 염증 관리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김혜선 트레이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평생 지친 이 뱃살하고요. 이 온몸의 염증을 쫙쫙 배출시켜드릴 운동하는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만의 사슬을 끊어줄 김혜선 트레이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는 못 나가고 살은 계속 찌고 그렇죠? 네. 이게 다 그런 것 때문에 찐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도 같이 함께 풀 겸 제가 특별한 운동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자, 짜잔! 자, 우리 어머님들 이 냄비로 오늘 뭐 할 것 같아요? 라면 끓이나요? 네? 오늘은 이제 냄비를 이용해서 온몸의 염증을 배출시켜주는 걸 도와줄 거예요. 이 냄비를 위로 쭉 잡으신 상태에서 위로 쭉 뻗어주세요. 쭉 뻗으셔서 손을 쫙, 오, 잘하시네. 좋아. 시작. 하나, 좋아요.
쑥. 아우, 안 다네. 자, 두 번째 운동은 저희가 옆구리 빼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맨디가 크로스되게. 그럼 옆구리가 쓰러지겠죠? 힘들이 왜 이렇게 좋아? 야, 소리가 팍 좋네. 다들 운동 중이어서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있었어? 우리 한번 맞춰서 신나게 한번 해볼게요. 준비됐어요? 시작! 하나, 둘, 셋, 조금만 빨리 해볼까요? 6, 7, 좋다, 잘한다. 8, 하나, 둘, 셋, 넷, 둘, 셋. 박수! 너무 쉽기는 한데 힘들어요. 꾸준히 하면은 살이 좀 빠지고 그럴 것 같아요. 운동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꾸준히 염증 관리하시고 쫙쫙 살 빼시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만성염증을 다스리는 요리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만성염증을 없애는 핵심 처방을 알려드릴게요. 염증도 줄이고 건강한 다이어트도 도와주는 특별한 식단 공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항염 식단입니다. 닥터하우스에서 제시한 항염 식단은 항염 지수가 높은 강황과 콩, 채소, 녹차, 생강, 마늘, 양파로 균형 있게 식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항염증 식사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식품 하나를 이제 강조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식품들로 하루 3끼를 드셨을 때 염증을 얼마나 줄일 수 있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똑같은 영양소를 먹지만 식품을 바꿈으로 해서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염 지수가 높은 식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몇 끼니마다 챙겨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강황밥입니다. 네. 여기 이제 강황하고 마늘이 들어있는데요. 강황에는 이제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러한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가루를 넣고 밥을 지어주면 간단하게 완성되는 강황밥. 체험단의 입맛에도 맞을까요? 향도 나고 맛이 괜찮네요. 건강이 느껴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좀 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 하면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드시면 돼요. 강황밥의 맛과 영양을 높여준다는 양념장. 이 특별한 기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그 독소 배출한다고 많이 먹는 게 대마 종자유. 근데 선생님, 이 대마 종자유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대마가 맞나요? 네, 그 대마가 맞는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대마 씨앗에서 환각 성분을 제거를 하고 그 씨앗에서 기름을 착유한 것이 바로 대마 종자유인데요. 미국 타임즈에서도 대마 종자를 세계 6대 슈퍼 곡물 중에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대마 종자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만성염증 관리에 성공했다는 주인공을 찾아 서울의 한 녹음실을 찾았습니다. 구성진 목소리와 낯익은 얼굴.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안녕하세요. 6년차 트로트 가수 나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마성의 허스키 보이스를 뽐내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나예원 씨. 나혜원 TV에 오신 걸 진심으로 평생 소원이었던 가수의 꿈을 이룬 뒤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끼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나혜원 가수님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몸이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각하게 막 생각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말을 해줘요. 사랑.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노래를 하게 되고 마이크를 잡으면 이게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좋은 것들을 많이 먹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또 좋은 분들과 같이 만나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고 이러니까 저는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언제나 활력 넘치는 예원 씨의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의 건강하우스입니다. 어서 오세요.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낭만적인 자연 경관과 풍요로운 과실나무까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이곳은 나혜원 씨가 직접 꾸미고 만들었다는 건강하우스입니다. 보세요. 저의 쉼터예요. 바닥하고 벽은 흙이고요. 천정은 편백나무예요. 네, 그래서 향기가 나죠. 집에 들어오시니까. 또 저희 집은 남서향이거든요. 햇볕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비타민 D가 면역력에 도움이 또 많이 되고 하니까 햇볕을 많이 쏘려고 노력을 하죠. 제 텃밭을 좀 구경을 해보시겠어요? 물만 줘도 잘 자라는 아이들인데 상추, 그다음에 토마토, 고추 매워요. 우리 인생처럼 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앵두, 보리수, 모과, 자두 이름 모르는 한약재도 있어요. 이제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뭐든지 다 유기농으로. 한평생 도시에서만 생활했던 예원 씨. 건강을 위해 11년 전 자연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게 됐죠. 가슴에 종양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막상 열어보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왜 나쁘셨는지를 알게 된 거죠. 지난 2011년 청천벽력 같은 유방암 선고를 받은 나혜원 씨. 정해져 있는 스케줄만 15개였으니까 따로따로 스케줄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다 소화를 했었어야 되니까 정말 일에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염증이 생기고 점점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무려 12번의 항암 치료와 36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어떻게든 살기 위해 버텨왔던 세월. 재발이 잦은 유방암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녀가 매일 먹는 음식을 전부 바꿔야 했습니다. 마늘하고 토마토를 많이 먹을수록 이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랄지 또 염증을 없애주는데 좋다고 그래서 이걸 많이 먹어요. 기름 섭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기는 수육으로 채소와 함께 즐깁니다. 엄나무 이파리예요. 이파리로 싸주는 거예요. 속에 마늘을 넣어주고 그럼 잡냄새도 없애주면서 염증도 없애주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 함량을 최대한 낮춘 가공하지 않은 음식들이 좋은데요. 예전에는 맵고 짜고 뜨거운 거를 잘 먹었지만 지금은 담백하고 가볍게 그다음에 소금을 거의 넣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먹는 거죠. 있는 자연 그대로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채소와 버섯에 풍부한 식이섬유도 항염증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죠. 그리고 그녀가 매일 챙겨 먹는 또 다른 염증 관리 비법. 제가 제일 아끼고 즐겨 먹는 기름이 있어요. 건강에 좋다 그래서 꼭 챙겨 먹거든요. 이게 대마 종자씨유인데요. 염증 관리의 비법이에요. 샐러드에도 드레싱으로 뿌려 먹고요. 고기 삶아서도 찍어 먹고, 네, 그래서 건강에 좋은 것 같아서 염증이 또 관리도 되니까 제가 이걸 즐겨 먹어요. 항염증에 효과가 있는 음식이나 영양소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서 만성 염증을 가라앉힌 예원 씨. 염증 관리가 곧 암에서 멀어지는 첫걸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100세 인생이라지만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100세를 살아야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또 염증이 저하가 되고 없어지니까 그렇게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나예원 씨. 대마 종자유에 함유된 카나비노이드란 인체 여러 기능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대마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화합물인데요. 노화로 카나비노이드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면 만성 염증, 치매, 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대마 종자유 섭취를 통해 줄어든 카나비노이드를 보충하면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와 함께 항염 효과, 만성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10점 만점에 9점?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만성염증을 잡고 비만에서 벗어났다는 주인공.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김효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kg에서 20kg를 감량해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효진입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던 효진 씨가 요가 강사로 인생 2막을 시작한 계기는 6년 전 찾아온 삶의 고비 때문이었습니다. 쌍둥이 출산하면서 또 운동을 좀 한동안 쉬었었거든요. 그때 살도 한 80kg 가까이 찌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는지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34살. 쌍둥이를 출산하면서 급격히 불어난 체중은 그녀의 건강을 망가뜨렸는데요. 살이 찌면서 찾아온 허리 디스크로 심한 통증에 시달렸던 지난날. 20kg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한 달에 2-3번 이상 가던 병원을 지금은 1년에 1번, 2번 정도밖에 안 가고 있고요. 일단은 뭐 건강을 좀 측정하기 위해서 가는 의미로 많이 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허리 디스크는 좀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잘 빠지지 않자 염증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효진 씨. 제가 변비가 있다 보니까 몸에 늘 독소가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으로 악화되어서 건강이 많이 망가졌는데 해독 주스를 먹고 난 뒤에 변비도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져서 꾸준히 먹는 편이에요. 효진 씨표 해독 주스는 항산화 비타민 A, B, C가 풍부해 염증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때 염증 관리를 수월하게 해준다는 특별한 기름을 넣습니다. 대마 종자유인데요. 제가 해독 주스를 만들 때도 넣고 샐러드를 만들 때도 넣고 끼니 때마다 꼭 챙겨 먹고 있거든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체중 감량에 많은 도움이 돼요. 과거에 비해 180도 바뀐 식습관과 운동으로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는 효진 씨. 살을 조금 더 빼서 좀 더 균형 잡힌 몸매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근력량을 좀 더 키우고 해서 조금 더 슬림해지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살을 빼기 위한 3인방의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함께 염증 배출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꾸렸고요. 대마 종자유를 매일 섭취하면서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마 종자유는 오일이기 때문에 산패를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 하고 5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추출된 오일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하시는 게 좋고 하루에 5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합니다. 번번이 실패만 안겨주던 다이어트.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세 사람의 체중이 적게는 4kg에서 많게는 6kg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복부둘레와 중성지방 수치, 활성산소 수치까지 감소하면서 염증 관리에 성공했습니다.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예상보다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요. 몸무게의 10kg 감량 시 사망률은 20%, 당뇨는 30%, 그리고 비만 관련 질병은 40% 낮아지는데요. 살이 쉽게 찌거나 잘 빠지지 않는 주된 원인은 만성염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염증 관리를 해나가신다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체중 관리까지 해주시고 식단 관리까지 해주셔서 쉽게 살을 뺄 수 있었던 것 같고 염증 관리해주는 거를 도움을 많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정보를 얻어서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식단도 관리하고 운동이랑 이런 것도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식과 다이어트, 어김없는 요요 현상까지. 반복되는 비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지금 만성염증 관리가 필요합니다.